데일리 핫스탁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주목받은 테마와 섹터를 비롯해서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시청자분들 위해서 오늘 첫 출연 소감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 이제 매일 이 시간에 나와서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이제 오늘 좀 핫한 이슈를 좀 살펴보고 그 관련 종목들의 이제 가격 전략까지 살펴보는 시간을 쭉 가져볼 건데요. 일단 뭐 당일날 좀 이슈가 되는 종목들 와중에 뭐 또 괜찮은 종목들도 있으면 제가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많은 도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말씀 잘 선별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어떤 테마나 섹터에 좀 시장이 주목해 봤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 볼 만한 테마 첫 번째는요. 가상화폐입니다. 도널드 트럼프가 미 대선에서 승리하면서 비트코인이 사상 처음으로 8만 1,00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관련주들 오늘 T사이언티픽, 위지트, 갤럭시와 머니트리까지 일제히 강세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 봐야 될지 진단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요.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역시나 트럼프 당선인이 그동안 우크라이나 전쟁에 빠른 종전을 공언해온 만큼 국내 관련주들 수혜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또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확대시키지 말라고 조언했다라는 게 전해지면서 오늘 관련주들 반응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테마입니다. 조선입니다. 지난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에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언급하면서 조선주들 강세 이어주고 있습니다. 파트너님의 진단 도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부터 저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상화폐입니다. 파트너님, 이 비트코인을 좀 사야 됐던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연일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의 이제 2기 정권이 이제 들어서면서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 관련에 대한 어떤 규제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현재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보시면 사상 처음으로 10월에 8만 달러를 이제 비트코인이 돌파를 하면서 확실히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트럼프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지난 이제 한참 선거 운동을 할 때 이 미국을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 것이다라고 또 이제 언급을 했었습니다. 이제 그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가상화폐의 수도로 만들게 된다면 이 국가 전략 비축 자산으로 또 이제 미국 자체에서 비트코인을 또 매입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어느 정도 좀 내비쳐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는 지속적인 좀 강세를 보이면서 그 관련 주도 동반 상승력을 만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뭐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수익이 좀 좋아지는 기업은 우리나라에 좀 존재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슈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이슈가 만약에 좀 혹여라도 좀 길어지면 이제 본격적으로 좀 이제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이 되는 그 시기까지 적어도 한 2개월 정도 좀 바짝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테마 섹터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종목으로는 일단 갤럭시와 머니트리를 먼저 이제 볼 건데요. 이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오늘 조금 이제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뭐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 이 갤럭시와 메타버스를 이제 자회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좀 올라가고 또는 이제 토큰 증권 또 NFT 뭐 이런 것들이 좀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력하게 상승을 만드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이고, 오늘 좀 상승력이 좀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트상 보면은 지금 이전 주가를 지금 넘어서면서 오늘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뽑아줬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만약에 내일까지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어지게 된다면 이 상승력이 조금 더 좀 강하게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보더라도 그렇게 크게 고평가되어 있지는 좀 않은 그런 주가 위치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과거에 조금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간 측면이 있어서 본연의 자산 가치 대비 한 3배 이상은 부각은 받고 있지만 그래도 최근 주가가 좀 많이 좀 눌려 있는 그런 격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그런 관련주들에 비해 그렇게 많이 부각은 받지 않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일단 뭐 다시 한번 좀 눌릴 경우에는 9,80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한번 접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내일 시세가 밀리지 않는다면 추격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시세가 밀린다면 9,800원에서 9,200원 사이에 분할로 접근을 해야 되고 이 상태로 이제 시세가 그대로 좀 잘 이어지게 된다면 최소한 좀 이전 고점 부근인 한 12,400원 정도짜리까지 지금 주가 대비 한 20% 정도는 더 추가적인 상승력을 이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 섹터는 아무래도 이번 주 내내 조금 핫하게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이 한화투자증권입니다. 한화투자증권도 오늘 조금 강력하게 조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우리가 그 관련주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투자증권도 일단 두나무에 이제 지분 투자를 한 500억대를 하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그 관련주로 좀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상승력을 보니까 이미 이제 이전 주가 위로 후행 스팬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전일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오늘 좀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올라가는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자, 이렇다는 것은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날, 즉 시세가 이대로 오늘도 한 20%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지만 추가적인 상승력이 더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우리가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좀 다음 저항 라인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이제 잘 나오게 된다면 대략적으로 4,400원을 넘어서면서 한 4,700원 정도 자리까지 4,700원 정도 자리까지 일단 단기적으로 바라보시고 여기서 만약에 이제 저항으로 부딪히거나 돌파를 하게 된다면 우리가 좀 추가적인 대응이 가능한데 혹여 이제 저항으로 부딪히면은 살짝 놀렸을 때 4,100원 정도 자리에서 그 이하로 분할로 한번 접근이 가능할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자리를 돌파하면서 올라간다면 지난 2024년 3월 5일 날 찍었던 고점인 5,300원 자리도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보유하신 분들은 4,700원을 돌파한다면 전고점 넘어설 때까지 한번 살짝 보시고 만약에 저항을 받는다면 4,120원 정도 자리에서 접근을 하시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첫 번째 테마 가상화폐였습니다. 오늘 갤럭시와 머니트리 하나투자증권 진단 주셨는데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하다라는 말씀해 주셨고요. 단기적인 매매 전략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 두 번째 테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입니다. 외신을 통해서 지난주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화를 받았다라고 하거든요, 네. 부사님. 네. 여기서 우크라이나 종전과 관련된 이야기 했다라고 하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은 네. 이미 제가 방송에서 여러 번 언급을 드렸던 것 네. 같아요. 아니면 이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만약에 당선인이 된다면 네. 이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주, 즉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계속적으로 취할 거기 때문에 네. 그 관련 이슈에 따라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이 지속적으로 좀 올라갈 것이다. 아니면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변동성이 좀 커질 것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리면서 제가 이제 그 관련 종목을 여러 번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네. 역시나 지금 계속적으로 지금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푸틴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이 유럽 대륙에 대한 평화에 대해서 또 우크라이나 전쟁 평화적인 해결에 위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언급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후속 논의도 충분히 이제 관심 있다라고 지금 밝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전쟁 관련, 즉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종결 이슈는 아무래도 좀 계속적으로 불거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속 논의도 이제 진행을 할 것이라고 어느 정도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종목들도 이번 주 내내 조금 핫하게 변동성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현대 에버다임입니다. 일단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적으로 좀 조정을 받을 때마다 언급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지난 이제 10월 30날 한번 이제 살짝 반등이 나왔다가 좀 일정 부분 조정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한테 관련주로 한번 언급을 드렸었고, 지난번에도 좀 살짝 조정을 받았을 때 11월 7일이었나요? 그때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이제 언급을 한 번 더 드렸는데 또 한 번 이렇게 변동성이 또 나오면서 급등력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현대에버다임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금 우크라이나 관련 중장비 업체랑 같이 협업으로 드릴 트럭을 현재 지금 거기서 현지에서 생산을 해서 조립을 하고 판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자산 가치 대비 또 그렇게 많이 부각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슈를 통해서 아무래도 좀 한 번 정도는 좀 시장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그러한 흐름도, 주가 흐름도 우리가 한 번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유하신 분들은 홀딩 관점으로 유지해 나가시고, 이미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면서 상승력이 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한 11,600원 정도 자리를 좀 넘기는 수준까지도 한번 조금 더 끌고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종목이 SY라는 종목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샌드위치 판넬 를 만들고 있는 그런 회사인데, SY 같은 경우에도 지금 코오롱 글로벌과 이미 좀 협업을 통해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 제품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하고 거기서 제조해서 판매하겠다라고 지금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계속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이제 자회사인 이 SY 스틸텍 같은 경우에는 이미 상승력이 좀 쫙 나왔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상승력이 많이 나오지 못하고 있는 그런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한 4,280원 이하로 여러분들이 분할로 한번 접근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상승력이 조금 더 이어진다면, 조금 강하게 이어진다면 5,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세 상승력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후장에 주목해볼 만한 두 번째 테마 우크라이나 재건이었습니다. 현대 에버다임 같은 경우 파트너님께서 계속해서 조정 시에 공략해보자라고 의견을 타 프로그램에서 주셨던 종목이다라고 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끌고 가는 전략 가지고 가셔도 좋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SY 역시나 대응 전략 확실하게 세워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 세 번째 테마입니다. 조선입니다. 시장 지지부진함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들은 지금 장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파트너님, 조선주들 꾸준하게 좋은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요. 좀 네. 언제까지 지속될 거라고 보시나요? 아무래도 이제 조선은 좀 대장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왜냐하면 실적도 상당히 좀 좋고, 특히 올해도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기록할 전망인데, 네. 그것이 이제 내후년까지도 지금 실적이 계속적으로 좀 이어질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미국 대선을 통해서 앞으로 이제 대통령이 될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강력하게 조선은 협업을 하자라고 이제 언급을 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이슈로 이제 본격적으로 간만에 진짜 이제 조선업이 좀 주가의 기지개를 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지 않았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뭐 가장 이제 핫픽으로 뽑으면은 하나오션과 그리고 HD 현대중공업이 될 건데, 이제 그러한 종목들 말고 혹여 뭐 다른 종목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분들은 제가 두 종목을 한번 좀 다른 종목을 한번 골라 보았어요. 이미 이제 하나오션과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언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엔진이라는 종목을 한번 골라 보았는데요. 하나오션이 최근에 좀 인수한 STX 중공업이었죠. 그래서 현재 이제 이름을 바꿔서 하나엔진으로 현재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동안 이제 이 이슈가 조선업에 좀 긍정적인 이슈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못 움직였다가 오늘 한 7% 정도 상승력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자산 가치 대비 시가총액은 좀 높은데 그거에 비해서
변동성은 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6,000원자에도 충분히 공략이 가능할 것 같고 지금 캔들상 양 패턴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오늘 거래량도 좀 강력하게 실렸기 때문에 현재 이번 주까지는 요 상승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17,000원 정도 자리는 훌쩍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기술적으로 내비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제 조선 섹터 중에 뭐 다른 종목을 한번 찾아보시는 분들은 한화엔진도 한번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종목이 HJ중공업입니다. 자, HJ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좀 이제 생소할 수 있는데 이 군용 함정 쪽으로 지금 특수선, 그러니까 한마디로 군함이나 어떤 그런 특수한 선박 같은 경우를 선박가를 이 HJ중공업이 많이 건조하고 개발하고 그렇게 좀 유명한 그런 군함 쪽에서는 상당히 특수선 쪽에서도 상당히 좀 유명한 조선 업체인데 많은 분들이 조금 이제 소외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미국과 이제 본격적으로 협업을 하는 게 이제 군함 쪽이 될 가능성도 이제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한화 시스템과 협업으로 지금 같이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해외의 군함 수주를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한화 계열이니까 한화오션과 같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한화오션이 만약에 계속적으로 좀 부각을 받고 뭐 긍정적인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게 된다면 HJ중공업도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다소 조금 안타까운 것은 영업이익이 아직까지 조금 마이너스 국면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뭐 긍정적으로 이 조선업이 계속적으로 화랑으로 가게 된다면 조만간 흑자 전환할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만약에 흑자 전환을 하게 된다면 가장 저평가된 조선 회사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번 잘 관심을 가져보시고 단기적으로는 3,500원짜리를 좀 넘어갈 때까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정식 파트너님께서 조선주가 앞으로의 좀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한화엔진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HJ중공업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저점에서 최근 되돌림을 주고 있습니다.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박정식 파트너님과는요 여기서 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